촬영한 당일날 한미 네. 정상회담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대북 문제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동산 관점에서 저희가 좀 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를 맞이했는데 전향적인 발언을 했죠. 근데 이 전향적 발언은 생각해 보시면 1기 때도 있었던 발언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런저런 매체나 책을 통해서 이 북한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정세와 한국 도시와 관련돼 있다고 하고 이번에도 말씀드릴 건 크게 변화는 바뀐 건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파주나 철원 또는 동두천, 양주 정도 또는 강원도 고성 이런 데들이 아마 주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난 80년대 말에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그리고 구소련 붕괴 등 이 시기 때부터 3번, 4번에 걸쳐 얻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보시라.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목적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상 받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며칠 전에 이 녹화 시점에 며칠 전에 알래스카로 푸틴을 불렀죠 대통령은. 그때 신문 기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주식시장에서 방산주 떨어지고 재건주가 오른다고. 저 사실 그때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이 방산주 살 때라고.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죠. 푸틴은 겁장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못 만나요. 그리고 그 목표가 명확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무장시키는 거고 지금 잡은 영토는 내놓지 않겠다거든요. 이 궁극적 목표가 안 바뀐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에 대한 열망으로도 이거는 뒤집을 수 없다는 게 국제정세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거라서 그 뒤에 오르더라고요.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단기적으로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가 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또 건설주가 또 뜨겠죠. 또는 뭐 현대 관광 이쪽 부분이 뜰 거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는 교훈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또는 점령이었던 것처럼 남북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북한이 정말 포기하거나 안 할 거로 봅니다만 또는 한국이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가진 상황이 온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가 상당히 열릴 것이다. 이게 오지 않는 한은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들어가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증권처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신중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방송이 뭐 모두가 보는 거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지만 모두가 보는 건 아닌 것처럼 지금 빨리 저 같으면 예를 들어 건설주나 현대그룹 쪽 차그룹 말고 이쪽을 사는 등의 전략을 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끌지 않고 연말쯤에 팔지 않을까 저 같으면. 저 주식은 안 합니다만. 아무튼 잘 들으셔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 여름에 이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정말 많거든요.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그렇죠. 산불도 많아지고 확실히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올 여름도 빈맵이 많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 지역들, 그러니까 폭우가 많이 발생한 지역들의 지리적 공통점인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지대죠. 저지대를 간척해서 또는 매립해서 또는 제방을 쌓아서 만든 지역들. 그러니까 택지지구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평평한 강가의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다 옛날에 저습지였거든요. 물로 잠기는. 네네. 뭐 제가 경기도 고향 사는 건 다 아실 거고 이번 바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비 많이 내려가지고 그간 이번 올해 여름 특징이 동남부가 비가 많이 오다가 이번 한 번 서북부에 확 내렸어요. 이때 경기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파주 고향 이쪽. 지하철 3호선 화정역이 끊겼죠. 이런 것들처럼 다 보면 저지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지대는 기본적으로 잠긴다 생각하십시오. 사실 이제 방송이나 이쪽에 관심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번에도 그 피해는 대전부터 그 이남 지역에 있었죠. 보면 언제나 열차는 끊기고 제방 넘치고. 그러니까 이건 항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이 최근 개발된 택지 지역이다. 좀 강변이다 하면은 언제나 여름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비 내렸을 때 인천에 또 사람 배 타고 다닌다고 말 나왔잖아요. 인천이나 목포, 부산 같은 항구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간조, 만조, 밀물, 썰물 문제가 또 겹쳐 있어서 밀물 때 비 내리면 사실은 끝장이죠.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도시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 관점에서 질문을 들어보면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시장이 한때 좀 들썩였는데 그러나 공사비나 추가 분담금 문제 막혀서 시공사 선정이 네. 어렵다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강남권에서도 단독 입찰이나 유찰이 반복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예, 실제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시공사 선정 어려운 거랄까 1군 건설사 선정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강남구 모 단지 보니까 취임한 조합장이 뭐 레미안 자이 못 데려오면 사표 내겠다고 대단히 결연하게 말씀하시던데 와.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네. 삼성물산 있는데 오시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안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통합 재건축 얘기 많이 하는 게 점점 최고급 아파트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많아야 되고 이런 등등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이제 단지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고 통합 재건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불가능한 지역,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이제 재건축을 통한 재산 증가, 신분 상승이라는 건 점점 막히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뭐 비강남 지역이 다 그랬지만 이제 강남 내에서도 통합 재건축이 아니면 쉽지 않은 지역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점점 1군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2, 3군으로 쉽게 갈 것이냐 고민이 되죠.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대통령의 지적을 받은 뭐 건설사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거는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당분간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오르고 결국 건설도 사람이 해요. 그리고 결국은 자재가 필요한 거고 한국이 3D를 무시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3D가 정말 중요한 직군들입니다. 그분도 소중한 사람들이고. 근데 다 행정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근데 그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에서의 지적인 계승이 안 되고 있고 건설 지혜 계승이 한편으로는 외국인 차별하고 그러니까 좀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당분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압구정 현대나 음마를 늘 계속 얘기하지만 섣불리 재건축 움직임으로 들어가지 마시라. 차라리 지켜보시는 한 8년 지켜보면서 5, 8년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상 민주당 이기잖아요. 다시 한번 민주당 정권 때에는 신도시 개발 안 하는 건 뭐 거의 규칙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GTX-A 노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은 공사비 등의 문제로 2030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GTX-A 노선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30년까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 28년 얘기하고 있는데 25년 얘기하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GTX ABC 생각하실 때 그 기사나 언론 기사나 정치인들이나 말하는 거는 안 믿으시는 게 물론 믿어도 좋은데 그거를 믿고 언제까지 완성될 거니까 집 사야지 이런 건 하지 마시라. 내 직장이 현재 여기고 집이 여기니까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되면 되는 거다라 생각하시면 속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A는 결국 지금 북부 구간은 성공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남부 구간, 수서부터 남쪽 구간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 계속 강조했던 건데 A 만들어지기 전부터 현실화된 거고 아까 수해 올 여름 물난리 때 고향이 고립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어디 녹화가 있었는데 서울에 왔어야 됐습니다. 3호선 타려고 그랬는데 화정역이라는 데 물이 잠겨버리면서 끊겨버린 거예요. 3호선이. 그래서 GTX로 갔죠. 역시나 잘 문제없이. 근데 약간 놀랐던 게 물 새고 있더라고요. 킨텍스역인데 벌써 이러나? 요즘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게 GTX-A가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는 힘들어서.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없는 돈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몇 년 지나면 이것도 좀 그렇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GTX-A 북쪽 구간은 성공적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몇 년 내로 창릉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신도시와 함께. 그러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거다. 남쪽 구간은 안타깝지만 답이 없다. 그냥 이거는 뭐 그래서요. 원래 워낙에 교통이 딴 게 많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하고 이제 연결되더라도 서울역부터 수서역까지 되더라도 아마 현재 철도 쪽의 예측은 아마 분리운행할 거다. 마치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사당까지 가는 게 있고 오이도까지 가는 게 있고 저 불암산 입구 가는 게 있고 진적 가는 게 있는 것처럼 분리운행할 거고 그래서 북쪽 구간의 효율성을
빠른 속도 6분 간격을 지켜가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시라. 하지만 아직까지 A가 완성된 뒤에 뭐 부동산 가치 상승은 좀 기대할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뭐 파급적인 건 없겠지만 소소하게는 아직 좀 볼 게 있다. 근데 남쪽은 아니다. 남쪽은 그냥 확장 강남이라서 뜨는 거지 GTX 덕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B하고 C인데 B는 이제 착공 얘기가 슬슬 나와요. 이제 착공 시그널인데 착공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B는 한 35년쯤이면 뭔가 좀 윤곽이 보이려나 싶고 C는 한 40년쯤이면 다니려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긴 할 거예요. C까지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A 북쪽 구간이 좋은 게 새로 깔아서 그런 건데 전부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일부 구간은 기존 철도를 공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GTX-A 운영사 홈페이지를 가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GTX-A 운영이죠. 얼마 전에 공지사항을 보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강조가 되어 있길래 여기 있습니다. 수소 동탄 구간 열차 이용 관련 안내. 보시면 현재 GTX-A 수소 동탄 구간은 SRT와 동일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공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선로 우선권이 SRT에 있다. SRT가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먼저가 되면 SRT 먼저 가는 거예요. GTX는 뒤에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내리거나 여름마다 한 번씩 SRT 좀 늦거든요. 왜냐하면 오송쯤에서 많이 막혀요. 많이 막히면 뭐 올 여름에도 한 120분, 180분 막히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물난리가 중간에 대전쯤이 많이 나거든요. 충청남도 남북도에서.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GTX는 한없이 밀리는 거예요. SRT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TX-A의 한계고 BC도 일부 구간은 일반 철로랑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늘 강조해왔고 이것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GTX BC의 운명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GTX가 새로 깐 신선이냐 아니면 기존 철로를 같이 쓰는 공용 구간이냐를 따라서 아마 속도가 여름이나 겨울 이럴 때 혹한기 때 많이 자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GTX 영향 구간에 있으시면 출퇴근하실 때 주목하시고 그걸 주의하시고 언제나 대체 수단을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GTX ABC의 운명. 여기까지는 어쨌든 C까지는 완성될 것 같다. 40년쯤 되면. 자, 제가 앞으로 이 얘기를 한 10몇 년 더 할 것 같은데 D부터는 D, E, F, G 제가 요즘에 이런 예상 노선들 정치인들이 막 던지는 이런 예상 지역 갈 때마다 들어요. 김 박사님 방송 보면은 C까지는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 올 거로 예상되는 뭐 G는 안 될 것을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정치인은 꿈을 줘야 되는데 뭐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새만금인 거죠. 여기 미래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현재 2040년, 50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섬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원래 목표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인구 몇만 명이 살고 있어야 돼요. 한국이 더 이상 그렇게 대규모로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획기적으로 교통망이 좋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선진국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선진국을 믿으면서도 세계관은 개발도상국 시대의 세계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약간 세게 말하면 좀 헛구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DEFG는 좀 대단히 신중히 보시라. 그래서 DEFG를 누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말했으니까 될 거다라는 식으로 너무 믿지 마시고 신중히 보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그나마 D는 좀 낫고 다만 D가 강남을 통과해서 경기 동부까지 올 거라는 말씀을 조금 걸러 들으시고 EFG 천안이나 뭐 춘천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신중히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는데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현재 남북한 통일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안 될 거로 보고 그렇게 봤을 때 국토의 중심에 수도가 있는 게 맞다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 완성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남북 통일이 되거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람도 많고 될 거라 믿는 사람도 많죠. 당장 우리 초두에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또 수많은 또 건설주가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수부 문제도 있고 저 헌법소원 들어갔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그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있다고 보이는 조갑재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이었던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한번 만났었어요, 사석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발언 안 했지만 조갑재 기자가 말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이 후보의 발언은 뭐였냐면 지금 워낙에 계엄 등을 통해서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최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최대한 통합을 하고 싶다는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종 이전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조갑재 기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한번 말이 한번 옮기는 거기 때문에. 거니까. 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30년, 32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사당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 다음 정권이에요. 뭐 전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한가 생각합니다. 저 대선 때도 세종 갔다 와서 그때도 난리였잖아요. 정치 테마주 세종 아파트. 그 되고 나니까 또 떨어지고 해수 봉경하면서 또 다시 국정과제로 또 한다니까 또 오르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세종의 실체는 뭐냐면 다들 복권 사듯이 집은 사놔요. 근데 본인은 안 살아요. 그래서 전세값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과 청주의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세종에 많이 삽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세종은 저는 아마도 30년대 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 30년대를 향한 영원한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총선, 2년 뒤에, 그 다음에 대선 있잖아요. 2년마다 이제 들쑥날쑥할 테마주로 보시는 게 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세종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대세청 지역, 중부권에 연고가 있거나 그쪽에 일이 있거나 하면은 구입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사실은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실수하면은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 투자자로서 세종을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전 뭐 부정한 투자는 안 합니다만 답사가고 도시문헌학자로서 제가 대전, 세종, 청주에 아파트를 산다면은 신축을 산다면 저는 오히려 청주를 삽니다. 세종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세종은 물론 좋아하고 지인도 많고 합니다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만 지금 며칠 전에 그 알래스카 회담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때 제 지인들한테 말한 게 나 같으면 지금 방산주 산다 말했던 것처럼 저 같으면 지금 청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방산주 팔고 건설주 사는 사람들처럼 그 마찬가지 사람들이 전 지금 세종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지 투자가로서 실수요로서는 세종은 좋은 위치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